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아재돌롬을 같이 해주시기로 한 임학사님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남의 아들 충청의 사위 임학사입니다. 네. 네. 이제 저랑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아마 시간 되는 대로. 네, 아재돌롬을 찍어 주실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온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이 책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사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목만 따왔어요. 광신. 슬픈 돌고래님 혹시 믿음이라는 걸 가져보신 적 있나요? 종교적 믿음은 네네, 종교. 저는 없습니다. 뭐 집안 자체도 없으신 거예요? 집안도 그렇게 명확하게 종교를 믿고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도 뭐 종교 학교를 다녀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계 뭐 중고등학교를 다녀는 봤는데 이거다. 체포 시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았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다라고 믿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느껴졌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믿어야 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컸는데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썩 내키지 않았고 네. 나이 들어서는 이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이 생기면서 네. 믿을 이유가 없어졌는데 네.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이 책 내용은 이 광신이라는 게 이 어떤 역사를 바꾸는 어떤 큰 힘이었다. 그런 어떤 개념에서 책이 나온 거고 네. 제가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 광신의 부작용 여기서는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네. 좋은 점을 약간 좀 부각되게 얘기한 책이라서 사실 제가 얘기하려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돼서 네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종교적 그 믿음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저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교가 정해져 있었어요. 모태신앙? 이른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 그 김대건 신부님 생가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는 네 천주교 다는 아닌데 교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기반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0년이 넘은 성당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제 이제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뭐 영어로 하면 리저브드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그러니까 제공되어진 믿음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강요받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꼭 뭐 일요일마다 가야 된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영상 안 보시겠지만 지금은 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20대 때까지 10대, 20대, 거의 30대 초반까지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믿음에 대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10대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중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여자애들 만나러 간 것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러고 보니까 여자애들 만나러 성가대 활동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그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제공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번에 선거를 보셨잖아요. 최근에 그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에서도 약간 그런 믿음의 증거들, 약간 주어진 믿음의 어떤 그런 그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표들의 모양을 보면서 이 책의 제목 사실 처음에는 이 책 그런 책인 줄 알고 봤는데 그런 책이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네. 일단은 책은 그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임 학사님은 그 반면에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종교적으로 독실하다거나 주장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스럽거나 민감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어떤 게 믿음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시대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믿는 거 무슨 광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우리 각자의 어떤 뭐랄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믿음을 철회하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른바 빅데이터 사회라고 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와 함께 뉴스들도 진짜 하루에 뭐 초단위로 뉴스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라서 내가 오롯이 어떤 그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과잉 정보로 인해 오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표를 주는 행위에 있어서 너무 피곤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광신하는 그런 믿음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로는 또 그런 광신하는 믿음이 나왔던 거는 언론에서 좀 조장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사실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민족이 똑똑해지면 그 위에 있는 양반들, 이른바 위에 있는 양반들이 그 싫어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는 글을 깨우치면은 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커지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커지면 말을 안 듣는다. 사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좋게 생각을 해보면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뭐 빅브라더 예전에 뭐 그 누구죠? 조지웰의 빅브라더 그 사회 그 뭐죠?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984? 1984. 뭐 그런 사회도 사실은 통제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항상 감시를 하고. 근데 약간 정보가 넘쳐나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 좀 조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판이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어떤 그런 거를 못 마련해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삶이 너무 고달퍼요. 요즘 아시죠? 삶이 고달프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뭐 정보가 많고 뭐 이런 걸 그냥 떠나서 삶이 고달프고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내일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광신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 끝에는 왠지 모르게 전체주의의 어떤 그런 느낌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전체주의 사회로 간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나오기 전에, 이거 좀 너무 가긴 했지만 네, 그런 분위기에 좀 있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정보가 많으면 또 요즘 세대 친구들을 보면 그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또 올바르게 또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꼭 암울하게 뭐 그런 광신의 시대, 그런 시대로는 꼭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약간 흐름이 약간 그런 좀 격변기의 흐름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우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 네.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전에 종교의 시대와는 다르게 이성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회는 너무 과한 정보, 거기에다가 삶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점점 생각할 여유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다시 예전에 광신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인다. 뭐 전부가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믿음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집단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고 봐요.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처럼 이거 누군가에게 주어진 혹시 믿음이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무조건 그냥 안 좋은 기사건 좋은 기사건 각자의 편에 서서 적 편? 같은 편?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다 함께 모여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런 거를 못하고 있지 않나? 쉽지 않죠.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여기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믿음에 따라 루틴에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어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약간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뭐 나를 비롯해서 내 후손까지는 뭐래도 나라도 좀 어떻게 보면 일단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잘 사는 사회를 뭐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일단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아마 광신이라는 이 책은 광신의 에너지로 역사를 바꿨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지만 네. 과학 이전의 시대에 분명히 종교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워낙 강력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기술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각자의 삶에서도 네. 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현실에 가까운 상황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에 대한 무조건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인 독서를 하셨다라는 게 딱 드러나서 이 독서에 대한 역량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책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안 하는 것들, 버린 것들을 하기엔 좀 그렇고 거기서 하지 않은 것들을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책 가지고 하는 거는 뭐 하면 편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많이 무겁잖아요. 저도 재미없는 사람이라 사실은. 제 책임이 큰 줄 알고 아니 있고요. 그건 아니고 제 친구들도 저보고 재미없다고 너같이 재미없는 네. 그렇죠. 사실 저랑 뭐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저랑 슬픈 돌고래님은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지금 몇 년째죠?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전하십니다. 이모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이 광신이라는 책으로 뭐 운은 띄웠지만 네. 믿음,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영향에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사실 종교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좁혀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한번 네. 본인의 방향성, 이 네.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줬다라는 게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전 물 같은 사람이라. 네, 물같은 이 박사님과의 첫 번째 아재돌룸 촬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